오늘 분석할 SPYD는 S&P 500 지수에 포함된 대기업들 중에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종목들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우량 배당주 ETF로 분류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S&P 500이라는 지수에 이미 포함된 기업들 내에서만 배당주를 선정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분석한 배당 ETF 중에서도 탑5 자리를 차지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약 3년 전에 숫자로 투자하라 채널에서 SPYD를 처음 분석한 이후 현재까지 정확히 어떤 변화를 겪었고 또 어떤 성적을 냈는지 숫자로 살펴보고 과거의 장단점 평가가 여전히 유효한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 사항들을 점검해보면 운용사는 State Street Global Advisors로 과거와 동일한데요. 참고로 이 회사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 다음 추종지수도 여전히 S&P 500 하이 디비덴드 인덱스인데요. 이 벤치마크 인덱스의 투자 알고리즘을 보니 역시나 3년 전과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ETF의 정확한 투자 알고리즘을 보고 싶다면 3년 전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간단히 복습만 해보겠는데요. 이 인덱스는 굉장히 단순하게 S&P 500 지수에 포함된 주식들을 배당 수익률이 높은 순서대로 상위 80개 종목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섹터 집중도를 따로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한 종목당 1.25%의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죠. 이처럼 SPYD는 배당 수익률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배당 자체의 성장성과 안정성은 좀 떨어진다고 3년 전 영상에서도 언급드렸는데요. 이런 알고리즘의 결과는 뒤에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SPYD의 수수료는 0.07%로 기존과 동일한데, 이렇게 낮은 수수료는 SPYD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펀드 운용 규모는 현재 68억 달러로 3년 전 대비 약 43% 성장했습니다. 이렇듯 기본적인 항목들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SPYD의 숫자를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섹터 비중을 여기 그래프로 그려봤는데, 가장 비중이 높은 금융 섹터 비중은 3년 전 18%에서 현재 21%가 됐는데요. 지난 3년간 금리가 높아졌고 미국 경제도 상당히 잘 버티면서 금융회사들의 배당 수익률이 올라갔기 때문이죠. 이외에도 각각 15% 넘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틸리티와 필수 소비재 부분에도 투자 비중이 확장됐습니다. 아무래도 고배당 ETF다 보니 안정적인 수익과 배당을 줄 수 있는 정통적인 금융산업과 유틸리티, 그리고 필수 소비재 영역이 높게 유지되는 모습인데요. 반면 에너지, IT, 및 헬스케어 등을 포함한 중하위 섹터들은 오히려 비중이 감소했습니다. SPYD의 상위 투자 종목을 보니 3년 전과 비교하여 새로 투자된 종목으로는 헤스브로라는 장난감과 보드게임을 제작 및 판매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전자제품 소매 체인점인 베스트바이가 신규 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1위 종목은 IRM인데요. 2년 전에 저희 채널에서 분석했던 데이터 센터가 포함된 비즈니스 모델로 안정적인 배당과 성장성을 모두 잡으면서 S&P 500 지수보다 4배나 더 좋은 성적을 낸 효자 종목이었습니다. 다만 이 ETF는 모든 종목에 같은 비중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위 종목이라고 해서 큰 편차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번엔 주가 수익률을 보겠는데요. 2015년 SPYD가 출시되고 9년 동안의 주가 수익률은 고작 35%였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에 그냥 투자했다면 155%, 약 4배 이상의 주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겠죠. 아무래도 고배당에 집중하는 펀드이고 2022년의 금리 상승은 이런 배당주의 부정적인 매크로 변화였기 때문에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1년간의 주가 추이는 어떨까요? 1년간 SPYD의 주가는 15% 상승했는데 이는 2023년의 하락을 고려한다면 높은 성장세는 아닙니다. 이처럼 주가 수익률은 전반적으로 아쉽지만 애초에 SPYD에 투자한 이유가 고배당인 만큼 배당 성적표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듯 분기 배당금은 무조건 증가하는 트렌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지급되는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이 트렌드를 더 뚜렷하게 보기 위해 연간 배당금으로 정리해보면 가장 최근에는 한 주당 1.81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되고 있고 중장기로는 조금씩 우상향하는 모습에 있습니다. 분배금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면 각 연도 초에 SPYD를 샀다고 가정하면 연평균 약 4.6%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현재 기준의 배당 수익률도 4.6%가량으로 평균적인 수준에 있습니다. 이는 다른 우량 배당 ETF와 비교해서도 꽤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예를 들어 역시나 저희 채널에서 분석했었던 배당 귀족주에만 투자하는 노블이라는 배당 ETF의 현재 2.1% 배당 수익률보다는 훨씬 높은 값입니다. 하지만 노블처럼 꾸준히 배당을 증가시키는
배당 성장형 ETF와 비교했을 때 SPYD의 배당 안정성 및 성장성은 현저히 떨어지는 걸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그래프로 보시면 노란색으로 보이는 연도별 배당 성장률은 매년 들쭉날쭉하고 심지어 최근 7년간은 4번의 마이너스 구간에 들어갔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배당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거고, 그 다음 하늘색으로 표기된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최근 7, 8년 동안 약 3, 4%대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이 배당 ETF에 투자하면 약 4% 중반의 분기 배당을 받으면서 연평균 3, 4%대의 배당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배당 성장률을 기반으로 미래 시나리오 계산을 해보겠는데요. 지금까지의 연평균 배당 성장률 3.5%를 베이스 케이스로 구성했고, 긍정적, 부정적 시나리오에서는 각각 4.5, 2.5%로 성장률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ETF에 한 주당 약 39달러에 투자를 시작했다면 5년 뒤에는 5.5%, 그리고 10년 뒤에는 약 6.5%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10년을 기다린 점, 그리고 SPYD의 주가 상승률이 시장 전반보다 낮다는 걸 고려하면 크게 매력적이진 못한 숫자이죠. 그럼 이번엔 실제 배당과 주가 변동을 모두 고려한 총 수익률을 보겠는데요. 3년 전에 투자했다면 현재까지 총 9%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같은 기간 S&P 500은 약 29%의 총 수익률을 냈습니다. SPYD는 주가 변동에서 3% 손실을 봤지만 4%대의 꾸준한 배당이 지급됐기 때문에 총 수익률이 9%대로 올라간 겁니다. 3년 전 SPYD의 장단점을 여기 화면과 같이 정리해 드렸었는데요. 지금도 이게 여전히 유효한지 살펴보면 장점에서 2번에 동일한 가중치로 포트폴리오가 잘 분산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3번에 0.07%로 낮은 수수료라는 건 여전히 SPYD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장점이었던 배당 수익률은 현재 매크로 상황에서 다시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3년 전에는 기준금리가 거의 0%였기 때문에 당시 SPYD가 제공하는 4% 중반의 배당 수익률만 보더라도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미국 단기국채 금리만 해도 5% 중반에 달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적극 투자하고 있는 각종 고배당 채권에 투자한다면 9에서 11% 배당금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SPYD의 4% 중반 배당금은 상대적 매력도가 매우 떨어진다고 평가됩니다. 심지어 리얼티 인컴만 하더라도 3년 전에는 4%를 주던 리츠가 지금은 6% 정도의 배당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현재 매크로 상황을 고려하면 SPYD의 배당 수익률은 더 이상 장점이라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세 가지 단점은 현재에도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SPYD에 대한 결론을 내보면 사실 이 ETF는 본연의 목적대로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매크로 상황이 크게 바뀐 게 변수입니다. 앞서 본 대로 현재 매크로 상황에서 안정적인 고배당 ETF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적어도 8%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제공해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 SPYD는 여기에 해당되지 못하는 상황이죠. 마지막으로 SPYD에 투자하는 게 말이 되는 경우를 보면서 마무리해보겠는데요. 여기 보이듯이 주황색 선의 SPYD 총 수익률은 S&P 500이 정체 및 하락을 겪을 때 상대적으로 빛을 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 말에서 16년 초 S&P 500 지수가 횡보하는 구간에는 주황색 선의 SPYD가 꾸준한 배당금을 발판으로 앞서갔고요. 이후에도 2018년에서 2020년쯤에 S&P 500이 횡보하는 구간에서도 SPYD는 지수보다 더 좋거나 동일한 수준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여기 더 최근으로 총 수익률을 확대해서 보면 2022년의 금리 상승으로 S&P 500 지수가 하락할 때 SPYD는 역시나 상대적으로 더 앞선 성적을 냈었죠. 그러니까 결국 S&P 500 지수가 계속 쭉쭉 상승하는 과정이라면 SPYD의 메리트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지만 만약 S&P 500 지수의 장기간 횡보 및 하락장이 예상된다면 SPYD가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현재 S&P 지수의 가격대라면 몇 년간의 정체기 혹은 일부 하락장까지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관점이라면 SPYD 투자를 고려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아시다시피 저는 매크로는 참고만 하는 수준이지 방향성 베팅은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SPYD에는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지금 당장 10%대의 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에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오늘 본 SPYD보다 더 높은 배당 수익률과 더 높은 배당 성장, 총 수익률을 내는 배당 포트를 운영 중인데요. 가치 투자와 올웨더 자산 배분 개념을 적용한 이 배당 투자 방식을 똑같이 따라 하시려면 영상 하단의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정가를 지불하고 가입한 분들도 동일하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착순 할인 코드를 영상 하단에 적용해 두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른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